제가 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아이와 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는 1월 달부터 이때까지 적반하장은 물론이며 당이 무너져 갈 때 바른정당으로 모두가 가버리고 났을 때 저는 이 당을 지켰습니다. 혼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 울보가 인연과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 당이 누군가의 사당화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이 당을 지키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회는 싸우나 좋다도 남자는 더 당이 크고 여자는 더 당이 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건처럼 이번 참사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오늘 2시에 바로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 회의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시간까지 옮겨가면서. 네, 이거 뭐 최고위원 아침에 항상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요. 네. 왜 거부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그 예. 항의차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진입을 시도했으나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이제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에 지금 이제 품위 유지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윤리위에 지금 이제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이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부를 이제 한 건데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설령 윤리위 회부됐더라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상황이 아닌데 예. 그런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홍준표 대표로서는 가장 거북한 상대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예 그 출입조차 막은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예. 유해 최고는 확실히 선정선동가로서의 어떤 기질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선동가.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막 쏟아내는 얘기들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들만 골라서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을 활용한 것도 결국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겠다라고 하는 예. 어떤 본인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인형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예. 이제 저분의 행동이 예. 물론 본인은 그게 흡수력이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 최고위원 정도 되면 말의 무게나 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득을 하더라도 조금 정치인답게 얘기해야 될 텐데 울보가 외로워서 은영을 들고 왔다. 이게 정치적인 최고위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일까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뭐 저분이 갖고 있는 성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고위원 정도 되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조금 논리적으로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저렇게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너무 사적인 표현인 것처럼 들리도록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화재 사고를 본인의 입장과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제천의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이 문제와 본인의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저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정치인으로서 남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 당하고 여자니까 울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가 또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정치하는 정치인 유여해로서의 본인의 생각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 저런 부분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해 여자에서, 최고는 예. 사실은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그 2등으로 최고위 당선될 때도 그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성공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를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그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에게 이성으로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렵다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지금 홍준표 대표와 SNS로 뭐 거센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여성 이야기가 좀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좀 짚어보죠. 홍준표 대표는 사실 뭐 지칭을 하진 않았습니다.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 뭐 아무래도 류 최고위원을 지금 겨냥한 듯한 것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류의 최고위원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주부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낯을 두셨습니까? 좀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발언 때문에 사실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 거죠. 대표에 네.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을 한다. 이래서 이제 윤리위원회 해부가 된 건데 두 분 다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유해 최고도 그렇고 저런 모습으로 설전을 벌이는 거 자유한국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보수는 품격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시고 말에도 품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비판이 너무 선정적으로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당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대표도 저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표답게 얘기하고 유해 최고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본인한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뭐 논란이 될 수 있고 그 논란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또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 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정적인 표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